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로 인하여 집값이 대폭락 위험이 있다는 IMF와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 흐름이 크게 꺾이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 광역시의 급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종부세를 피하려는 투매 매물도 속출하고 있어서 난리통입니다. 단순 가계대출만으로도 세계 1위지만 사업자 대출 등을 포함하면 GDP 대비 160%까지 치솟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까지 내려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IMF 급박한 돌발신호. 자, 아파트 단지 투매 난리통. 지금 IMF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경고를 한 게 한두 번이 지금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12시, 딱 12시가 다 돼가네요. 이제 이 빨간 집값 상승의 시대는 저물어 갑니다. IMF 한국 가계부채 경제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자,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피할 수 없는 기회가 온다라고 좀 얘기했어요. IMF발 가계부채 경제위기 왜 이렇게 심각한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집값이 비싸죠. 그래서 정부가 대출 규제 금리 인상한다고 하죠. 그거 집값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요 효과는 누릴지 몰라도 2주열 그 사람도 진작 올렸어야 돼요. 금리 인상을. 집값보다 지금 가계 대출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 집값 잡는다. 집값 잡으려는데 잡는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세 때려가지고 못 팔게 하고 갭 투자 지금 개나골이나 다 하게끔 만들어 놓고 집값 잡는 대책은 하나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표면적 부채. 아무튼 37개국 중에서 104.2%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건 다 아시고 계시죠? 37개 주요 국가에서 1위. 무려 GDP 대비 104.2. 자, 증가 속도가 6% 1위. 지금 증가 속도도 지금 1위예요. 3분기 약 2,000조입니다. 현재 3분기의 금액으로 따지면 가계 대출이 무려 2,000조. IMF 경제위기 지금 노출돼 있다라고 아예 그냥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정말 실질적 부채. 이건 지금 IMF도 몰라요. 지금 실질적 부채 보면은 보세요. 금융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금융 부채만. 그럼 사업자 대출은 부채 아닙니까? 이것도 더 심각한 부채죠. 그리고 개인 채무는 부채 아닙니까? 뭐 2금융권, 3금융권 이런 거? 이거 합치면 162%예요. 이거 지금 제목 이거 쳐보세요. 실제로 박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3,200조 무려 지금 현재는 뭐 2,000조다 어쩌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3,200조 압도적 1위예요. 정말 나라 망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저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부채 잔치를 펼쳐온 거예요. 상환 능력은 또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악성 가계대출이 많아요. 특히 2030 대출이 많고요. 자기 분수에 걸맞지 않는 대출을 많이 해서 이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 미국의 4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집값 거품이 GDP 대비 4배. 쉽게 말하면 10억짜리가 2.5억 돼야 미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한다고 10억짜리가 2.5억 되면 그게 똑같다고요. 미국도 지금 2.5억밖에 안 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다고 난리잖아요. 유럽의 3배예요. 3배. 독일, 영국 집값 비싸다고 하지 마세요. GDP 대비 우리나라가 3배 비싸요. 집값 세계 1위 거품입니다. 홍콩 다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가계대출 투자로 악용.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는데 투자. 특히 이 전세대출이 아주 암적 존재예요. 전세대출을 받아갖고 집 사고 본인은 전세 살고. 요즘은 이제 그 많이 좀 막았는데 그래도 현금 확보. 결론적으로는 현금 확보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길이다. 자, 능력 대비 대출이 너무 우리나라가 과다하다. 부동산 전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주식 2030 B2 심각하죠. 부동산도 지금 대출로 집 사고 자, 주식 2030 B2로 사고 결국은 대출을 능력 든 다음에 청산시키고 현금을 확보하는 길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날 길이다. 대선 전까지 오르내리다가 대선 후 대폭락.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거래 절벽, 대선까지 간다. 자, 이데일리 뉴스에도 나왔는데, 자, 이제 2021년 지금 현재하고 2022년 3월달, 그러니까 지금 11월에서 3월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향세, 냉정하게 말하면 지표는 아직 플러스인데 실질 거래하는 걸 보면 하락이에요. 자, 대출 제한 수요 급감했고
대출을 제한하니까 영끌이 줄어드는 거죠. 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 부담, 원금 상환까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부세 폭탄 때렸죠.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외곽, 그다음에 뭐 인천이라든가 또는 광역시 외곽 또는 지방 이런 데 집들이 위험한 거야. 종부세 때 그런 것부터 먼저 팔 거 아닙니까? 자, 거래 급감, 매물 증가. 지금 거래는 줄어들고 있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매수자 우위 지수 100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한국부동산원. 시세 하락. 시세는 점점점 지금 하향세로 계속 지금 2달째 내려가고 있고 사전 청약과 분양 지속. 뭔 말이냐? 사전 청약 지금 매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분양 물량도 만만치 않아요. 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년 4월, 꼭 4월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내년 봄 언저리에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 그 대선 때문에 그래, 대선. 그리고 또 하나, 지자체 선거. 이 두 가지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현재 아무 대책도 없고 손 놨어요. 집값 폭등해도 나몰라라예요. 그러니까 2021년이 진짜 많이 뛴 거예요.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여기 보세요. 3에서 6월 대선, 지자체. 이게 집값 상승의 원인이에요. 근데 전문가들 이 얘기 잘 안 해요. 정치적이라 민감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맞아요. 제 말이. 대선 무정부 상태예요. 지금. 뭐 지금 여러분들 집값에 정부가 있다고 보세요? 없어요. 아무 대책도 안 하잖아요. 다주택 중과세도 그대로 유지하고. 갭투자, 개나골이나 지금 몇 천씩 잡아도 안 하고. 후보들도 처음에는 막 폭락대책 쓰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이제 무리한 막 대책 말 안 하고 있어요. 상승 대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 집값이 안 오르고 배기겠어요? 22년 공급 부족.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이 부족하죠. 7월 전세 만료. 이게 또 문제입니다. 7월 달에 지금 큰 실패로 끝난 임대차 3법. 바로 이게 만료돼가지고 전세가 폭등하면 집값도 폭등할 가능성이 커요. 기관 전문가들 약 70%가 올라간다고 하죠. 기관은 100%가 올라간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10월 그리고 26년까지. 근데 좋아요. 뭐 뛰어봤자 4월에서 9월. 폭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위험해요. 이제 새 대통령이 여당이 나오든 야당이 나오든 뽑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값 폭락 코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 기존의 대통령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저는 판단해요. 이미 4년 동안 집값 안 잡았잖아요. 무슨 뭐 지금 또 잡겠어요? 그러면 새 대통령이 잡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거품이 세계 1위고 또 후유증이 지금 심각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아마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정부가 교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는 바뀌고 그러면 효율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집값 거품 하향 안정이 될 가능성이 커요.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세계 1위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 단계별로 확대. 지금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해가지고 3번, 4번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분양 물량. 지금 분양 이제 3, 4년, 5년, 6년 계속 분양할 거예요. 3기 신도시 무려 100만 가구가 넘어요. 입주 물량 지금 사전 청약 한 것도 2년 후면 입주하잖아요. 분양 공급만이 아니라 입주. 그 다음에 다주택, 법인 이러한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거예요. 인구 감소, 1인 가구. 더군다나 인구 감소 1인 가구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생긴다. 현재 집값 하향세 12월, 1월 하락 전환 확대. 여기 지금 이제 판세를 보자고요. 강남 3구 하락 시작. 항상 강남 3구가 빠져야 전국 집값이 빠지는 거예요. 강남 다음에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까지 확대되는 거죠. 자, 지금 강남 3구가 하락한 적은 얼마 안 돼요.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 서울시 50%가 하락 거래예요. 대략 10건이 거래되면 5개가 하락이고 3개가 상승이고 한 2개는 보합이에요. 그래서 하락이 더 많다. 신고가보다. 경기 인천도 이미 꺾였어요. 원래 뜨거웠는데 자, 상승이 축소되고 있다. 외곽은 보합. 경기도도 외곽만 버티고 있어요. 왜? 늦게 뛰어가지고 2021년 하반기부터 뛰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대구 세종시는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세종은 몇 달째 마이너스고 대구는 하락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죠. 지방광역시는 수도권하고 비슷해요. 거래 급감, 상승폭이 축소되고 일부 지역은 하락 확대. 자, 지방 중수도시만 유일하게 빨간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 감소, 상승 지속. 예를 들면 뭐 익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지방의 군소단위
도시가 됐던 군 단위가 됐던 여기는 올라가는데 여기 뛰는데요. 그래요, 뛰어요. 지금 왜 지방에서도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시 단위나 군 단위 아니에요. 광역시 말고. 그런데 이제 뛰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거의 끝자락으로 온 것 같아요. 상승률 보니까. 자, 이제 집값 하락 과정의 6단계 볼까요? 현재는 2단계 진행 중입니다. 뭔 말이냐? 부동산이 꺾이면 다음 순서 과정을 겪어요. 아까는 제가 지역별로 강남이 꺾이고 어떻게 해서 얘기해줬죠. 근데 이번에는 수도권 반토막 아파트 속출한다라고 옛날에 나왔는데 이거 매일경제 2012년자예요. 이때 바닥장으로 폭락을 했죠. 하지만 이제 이걸 떠나서 지금 현재 보자고. 현재 강남 아파트 하락 시작했죠. 거품 심한 고가 아파트 먼저 추락을 할 것인데 만약에 올 겨울까지 빠진다. 1월, 2월까지 빠지면 강남 아파트 20% 폭락하는 매물 꽤 나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11월 달이잖아요. 지금 이제 빠진 지 얼마 안 됐어. 추석 지나고니까. 그래서 아마 2월 정도까지 빠지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에 20% 급매 매물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급매 잡고 싶은 사람은 올 겨울을 노리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수도권 지금 빨간색 테두리를 왜 쳤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강남 하락은 기존 사실이고 수도권 어딥니까? 서울, 경기도, 뭐 1, 2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인천 다 포함되죠. 여기 급등한 소유 아파트 거래 뚝 마침내 급등한 아파트들 웬만한 대부분 거래 지금 확 줄어버렸어요. 10년 동안 반토막 이제 안 팔림. 뭔 말이냐면 얘들은 끌고 가게 되면 10년 동안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이제 아니 빠진 다음에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수도권 외곽 지역은 조심하세요. 이제 못난이를 잡는 건 조심해야 돼. 아파트가 아닌 것. 그 다음에 못난이 지역 입지 말라는 거 입지. 세대수가 적은 거 나홀로 아파트. 이처럼 별로 영향가가 없는 아파트는 아무리 초역세권이라 할지라도 안 잡는 게 최고예요. 왜?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적은 것들은 나중에 안 팔려요. 뛰지도 않고. 자, 1년간 매수 급감. 이제 이 두 번째 수도권까지 떨어지면 1년 동안 매수가 확 줄고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이겠죠. 그리고 하락 확산, 매수 실종. 뭔 말이냐? 대략 한 500세대가 있으면 하락장에 거래 잘 안 돼요. 거의 겨우 5건 거래로 10억짜리가 500세대 10억짜리가 1년 만에 7억으로 뚝 떨어지고 거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래가 안 되다가. 물론 딴 몇 번 한 두세 번 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 건도 안 되다가. 왜 그러냐? 주변 시세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거는 걔 시세 고점 대비 떨어지는 거야. 같이 연동해가지고. 근데 세대수 적은 것들은 지금 매물 7억에 거래됐으면 9억에 있어요. 세대수가 적으니까. 그 매물 없다고 그 좋은 거라고 막 권해. 매물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얘는 개념이 없는 거죠. 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지금. 알았어요? 그리고 매물이 없을 수밖에 없죠. 세대수가 적으니까. 대단지를 보셔야 돼요. 대단지 추락하면 얘는 나중에 1, 2년 지난 다음에 그냥 얘도 팍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세대수 적은 것들은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 무관심 단계로 넘어갑니다. 강남 떨어지고 수도권 떨어지고 1년간 매수 급감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래. 그 다음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무관심. 부동산 부정적인 요인이 확대돼요. 이제 집 사면 망한다, 일본장 난다, 인구 감소다, 손실 확산되니까 불안이 확대되겠죠. 이런 거 녹아나지 마세요. 알았죠? 또 결국 이때 집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팽배했을 때. 지금처럼 뜨거울 때 잡는 게 아니라 장기 하락, 반토막. 결국은 장기 동안 계속 오랫동안 떨어지면 반토막, 하락 장기화, 거래 중단. 3년 동안 몇 건 거래로 반토막이 나버린다는 얘기 해줬잖아요. 자, 집값 하락, 폭탄 매물. 결국은 집값 하락을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공급 확대, 미분양도 많이 증가할 것이고 3기 신도시도 미분양 많이 나올 거예요. 보세요. 지금 말고 한 2년에서 5년 후에 다주택 동시 매물도 쏟아지면은 정말 집값 그때는 헐값으로 주워 담을 수가 있겠죠. 이 6단계로 진행된다는 거. 현금 보유와 부동산, 주식, 달러, 금 투자 방법. 여러분들 항상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민입니다. 자, 부동산은 잘 들으세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평상시하고 준금융위기하고 금융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지금을 말해요. 뭐 특별한 거 없는 거. 평상시에는 중저가 아파트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실거주,
근데 너무 많이 뛴 거, 비싼 거 지금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도 거품 조심. 자, 그리고 금융위기 시에 50% 떨어졌을 때만 이때는 공격적 투자를 하셔도 돼요. 집값이 반토막 나는데 뭘 걱정합니까? 물론 그것도 지역을 선택 잘해야죠. 50% 떨어지고 누구는 20%밖에 회복을 못하는데 어디는 그냥 본전치기 한 다음에도 3배로 뛰는 곳이 있어요. 당연히 서울하고 서울 인접 지역이죠. 자, 이거 보세요. 집값 하락 시에 대출이라든가 전세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라. 이거는 왜 자꾸 집으로 수익 얻으라고 하냐? 실거주의 하라고 강조해야지. 그래요. 하락장에는 오히려 집값 떨어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을 갖다가 투기로만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투자 방향입니다. 이것도. 다만 지금은 조심하고 하락장에 하라 이거예요. 자, 주식 ETF는 달라요. 평상시 투자 신중. 특히 20대, 30대들이 많이 하는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주가 2천에서 10년 놀다가 자, 코로나 터져갖고 지금 3천까지 왔는데 뭐 먹을 거 있다고 지금 그 주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70% 이상은 패가 망신한다고 제가 근거자료 보여드렸잖아요. 평상시는 신중하라.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금융위기 때 박스권 투자는 좋아요. 자, 그리고 준금융위기라는 것은 코스피가 지금 3천 정도 드는데 2,500 정도. 그리고 금융위기는 1,000인데 이제 2,500까지 무너지면 그때는 인버스나 레버리지 또는 잘 들으세요. 바닥장에 왔을 때는 삼성전자 좋아요. 바닥장에서 10대 그룹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딴 것들 하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해도 돼요. 현대차 뭐 이 정도 하나 더 쳐준다면 금융권이나 증권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 때는 이제 이것도 잘한다는 보장이야. 인버스 레버리지 한번 해볼 만은 해요. 다만 모르면 그냥 바닥장에 삼성전자 해라. 바닥장에 해야 돼요. 떨어지는 도중에 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 괜히 금융위기 터지면 1,000까지 떨어지니까. 자, 달러 평상시 투자 판단하고 준금융위기 때 박스권 투자. 달러도 자, 준금융위기 때 뭐 해도 상관없어요. 달러는 1000 현재 120에서 12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준금융위기 때는 아마 1200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전에 1290까지 갔잖아요. 코로나 때. 이때 해도 뭐 나쁠 건 없어요. 왜? 금융위기 터지면 이렇게 가요. 1500에서 1800까지. 그런데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잡으면 늦어.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뭐 잡아요. 잘못하면 물리죠, 이제. 이때 잡으라고. 1100에서 1200 이 정도. 자,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투자는 좀 판단하고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준금융위기 때는 박스권 해도 되고요. 자, 만약 국내 박스권은 지금 국내 금으로 따지면 65,000원에서 105,000원. 금융위기 때는 8만원에서 85,000원 이렇게 예상이 돼요. 금융위기 이전에 투자를 해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매도 매수 여기 박스권 보세요. 자, 지금 현재 거의 사고자 하는 것도 없고 팔고자 하는 것도 없고 그러죠. 이제 매도는 이렇게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여기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2013년에 집값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매수 물량이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계속 뛰었잖아요. 여기 빨간색이 매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금리하고 부동산도 반비례합니다. 어느 정도 볼까요? 자, 이게 지금 금리예요. 금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내려가잖아요. 이게 집값이 파란 거. 금리 올라가니까 집값도 떨어지죠. 여기 금리 올라가니까 집값 떨어지고. 이렇게 크게 보자고요. 금리 올라가니까 금리가 이번엔 내려가니까 집값 올라가죠. 그죠? 집값 엄청나게 뛰었네요. 자, 이번에 금리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집값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올라간다. 자, 여기 보시면 GDP 대비 실질 가계부채 아까 말했지만 3,170조 세계 압도적 1위 여기 나왔잖아요. 가계부채 총 합계. 자, 3,170조네요. 주간 동화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개인 금융 부채 이것만 가계부채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2,000조 약 GDP 대비 105.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맞아요. 가계부채 3,170 162조. 자, 그 다음에 그냥 좋아요. 2,000조로 본다고 했을 때 계속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가계부채 지금 1,805조인데 2분기 3분기 때 2,000조 정도 되죠. 2,000조 엄청납니다. 신용대출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신용대출 지금 금리가 어때요? 예전에 이렇게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3에서 약 5%까지. 자, 주택담보대출은 더 올라갔어요. 여기 5% 막 많죠? 자, 3% 후반에서 5%.
시장 전문가 70% 내년 금리 1.25% 된다. 즉 지금으로부터 약 두세 번까지 내년 상반기잖아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3번 정도는 더 올라가서 대략 한 1.25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러면 금리 올라가게 되면 집값에 악영향이 있죠. 지금 뛰는 곳들 보세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 봤더니 자, 강원도 뭐 속초시, 제천시, 충청북도, 그다음에 안성, 이천, 충주,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의 중소도시라든가 수도권 외곽 아닙니까? 이런 데만 뛰고 있어요. 이런 데만. 여기에 주요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부분 이제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 전주 대비 변동폭 봤더니 상승폭 축소가 지금 100%죠.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마이너스까지는 안 되지만 아직도 플러스죠, 시세는. 근데 다 100% 하락하고 있다. 다만 실제 거래, 하락 거래는 신고가보다 더 많아요. 시세는 플러스에 있지만 지금 거래됐다면 하락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11월 3주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계속 떨어지네요. 전국, 서울, 수도권, 대구. 지금 시세가 여기 대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내려왔고 여기도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내가 보기에는 한 3주 정도 지나면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 정도. 자, 이제 7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팔자가 많아졌다. 심리. 자, 매입 수급 지수도 그래요. 지금 100 미치면 매수자 우위인데 이미 서울은 100 밑으로 떨어졌고 강남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이제 이런 데는 이제 100.6인데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떨어지겠네요. 100 밑으로. 자, 이제 MZ세대는 지금 젊은 세대들 보면 주식하고 예적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재테크를 뭘로 보느냐? 주식, 부동산. 그래요. 주식, 부동산. 특히 이제 부동산은 지금은 너무 꼭지니까 조심하세요. 지금 부동산이 재테크다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다만 이 주식은 좀 생각하세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주변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선진국형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는 한은 아직은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주식도 2천에서 지금 3천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어찌됐거나. 그러니까 조심해라고요. 금융위기라도 터지면 난리 나는 거고 안 터져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자, 내년에 부동산 전망 전문가들 보자고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거래 절벽인데 고준석, 김규정, 그다음에 서진영, 고종환, 뭐 이동현, 하명진 지금 6명은 올라간다. 3명은 떨어진다. 역시 전문가들이 내년에 올라간다가 좀 더 많죠. 자, 부동산 끝물 여기 보면 오피스텔 거래량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 꼭지에 찍었어요. 어떻게 경매가 금매보다도 더 높아? 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것은 끝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경매가 항상 꼭지치고 자, 오피스텔처럼 좋지 않은 것들이 뛰었을 때 꼭지다. 지금 2012년 영화처럼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흐름이 크게 꺾이고 있어서 겨울까지는 그 금매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하필이면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남겨놓고 있어서 봄 이후 또다시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하락장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